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전달에 배운 내용과 같이 레이아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에 진행했던 VFX 언더바 버드 PRJ를 열어서요. 여기서 보이는 내용을 캡처해서 포토샵에서 한번 레이아웃 드로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시퀀스 버드 PRJ를 불러와서 요런 배치가 있었죠. 요런 배치. 자, 요런 배치를 이제 비슷하게 가져갈 건데 이렇게 참고를 해서요. 자, 먼저 이 맵을 하나 파일 눌러서 다음으로 현재 레벨 저장해서 새롭게 저장을 하는 거죠. 새롭게. 자, 컨텐츠 브라우저 단위에서 맵 파일을 저장을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스워드 스테이트라고 할게요. 스워드 스테이트. 자, 검의 상태 이상인데 저장.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자, 이렇게 새롭게 저장을 했을 때 레벨이 조금 어두워진 느낌이 든다면 스카이라이트에 가서 모빌리티를 무버블로 바꿔줍니다. 스태틱이라서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완전 동적으로 무버블로 바꿔주면 다시 똑같이 밝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레벨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복사가 됐죠. 그래서 시퀀스 버드 PRJ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담겨져 있는데 요 녀석은 일단 나중에 새롭게 다시 만들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필요가 없어. 레벨에서 지운 거예요. 지금 지웠고 여기서 쉐이프 여기 프로젝트에 빠르게 추가합니다의 쉐이프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언리얼 4에서 썼던 쉐이프 내용이 기본 모드에 여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담긴 거죠. 자, 쉐이프에 실린더를 하나 뽑아줍니다. 뽑아주고 위치를 리셋해서 0점으로 올린 다음에 위쪽으로 200만큼 올려주고 그리고 스케일을 지금 자물쇠가 해제되면 XYZ 스케일 값이 다 따로따로 적용되는 거고 잠그면 똑같이 균등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Z축만 2배로 늘려주고요. 자, 얘를 좀 낮춰야겠네요. 바닥에 맞춰주려면 100이네요. 100 정도 올리고 2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받아온 캐릭터 있죠. 광 캐릭터. 광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여기 있네요. 제 컬렉션에 추가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계속 놓지 말고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가 얹어 놓습니다. 이렇게 얹어 놓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딱 하이라이트 닿는 부분 때릴 때의 내용을 이렇게 애니메이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고 여기 위에 보면 현재 포즈를 스태틱 메쉬로 새로 만든 거예요. 얘는 스켈레탈 메쉬예요. 뼈대가 있는 녀석이고 애니메이팅 키프레임이 있는 녀석인데 얘를 그냥 단순히 메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메쉬가 생기니까 누르자마자 메쉬가 생겼네. 이게 참 불편해요. 다시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옆에다 놓고요. 컨텐츠 브라우저 아직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다가 베이스 스태틱 메쉬 우리가 있죠? 여기다가 할 거예요. 다시 얘가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여기다가 저장을 눌러 보겠습니다. 저장됐는지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서 됐네요. 이름을 얘는 이제 스워드 스테이트 여기는 레이아웃으로 앞에다 쓸게요. 레이아웃 언더바 이렇게 쓰고 얘를 이렇게 또 이제 한 번 더 드래그해서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이제 필요 없죠. 그렇죠? 필요 없고
자, 제가 하는 방법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드로잉이 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드로잉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펙트 레이아웃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90도로 돌리고요. 적을 봐야 되니까, 그쵸? 90도로 돌리고, 그 다음에 위치도 딱 맞춰줄게요. 마이너스 300. 얘를 아니야, 150. 얘를 중간으로 맞추려면 150 이렇게 해야겠죠. 그쵸? 자, 그리고 적당히 커터뷰에 맞추고요, 카메라를. W, ASD 누르면서,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다녀 볼 수가 있죠. 마우스의, 위치는 각도가 되고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WSD는 동서남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한 위치에 맞추셔서 살짝 커터뷰에서 보게 맞춰준 다음에 알파벳 G를 눌러서 귀주모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자, 윈도우의 기본 툴 있죠. 캡처 도구가 있어요. 여기서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도구 이렇게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캡처를 눌러서 이 캡처의 크기를 웬만하면 최대로 크게 이렇게 많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조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많이 가져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캡처를 했죠. 그리고 포토샵으로 가서 컨트롤 N 새로운 문서를 하나 열어서 자, 크기를 1280에 720 해상도로 맞춰서 넣어 볼게요. 오케이 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면 캡처 도구에서 캡처했던 거를 메모리에 담고 있다가 클립보드에 담고 있다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의 그 형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새 발사체의 레이아웃을 잡았을 때는 이 원기둥만 놓고 얘를 따로 놨었죠. 뭐 그것도 이제 그런 방법은 적이 다수이거나 아니면 캐릭터가 계속 바뀌어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고 이렇게 바뀔 일이 없이 검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구도를 보면서 우리가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게임 프로젝트의 뷰에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아웃을 왜 하냐면 이펙터를 어떻게 만들 건지도 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게임 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할 게임 프로젝트의 뷰에서 어떻게 최종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 건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게임 뷰가 중요하거든요. 게임 뷰가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사이드 뷰가 있을 수 있고요. 게임이 그쵸?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는 커터뷰 위에서 보는 커터뷰 거의 탑뷰도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백뷰가 있을 수 있겠죠. 등 뒤에서 보는 3인칭 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뷰가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그 뷰에서 이펙트가 어떻게 보일지 그 뷰가 굉장히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그 뷰에 최대한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게 아니라 개인 포펄이고 창작이라면 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추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검기의 경우에는 검기라는 것 자체가 검을 휘둘러서 그러니까 검기를 날리는 게 아니라 검을 휘둘러서 적을 베는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가깝게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아예 고정적으로 스태틱 메쉬 캡처를 해서 이렇게 아예 배치를 해서 가져온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뷰에 기준이 있다면 그 뷰 기준에 정확하게 맞추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가져온 내용을 가지고 위에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펙트를 이제 그리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레이아웃 뿐만 아니라 이 텍스처를 만들어 나가려면 와콤 타블렛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와콤 타블렛을 설치를
한 이후에 드라이버를 반드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와콤 타블렛 드라이버.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리소스대로 타블렛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면 와콤 타블렛 등록 정보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피랍하고 자, 화면 전환 등을 설정을 해볼 수가 있죠. 기능, 그림펜, 자, 피랍 레벨, 사용자 지정 이렇게 해서 피랍의 형태도 테스트 해볼 수 있고요. 피랍 간도도 맞출 수 있고 확인. 자, 요거를 한번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포토샵을 열어야 피랍이 적용이 됩니다. 그쵸? 사정상 와콤 타블렛을 구매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미 그려져 있는 기존에 내가 그렸던 거나 아니면 그려져 있는 거를 그냥 가져와서 이미지를 여기 위에다 올려서 비벼서 편집하는 형태로 좀 써야겠죠. 되도록이면 타블렛이 있어야 앞으로 텍스처 제작에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구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포토샵을 우리가 계속 썼지만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컨트롤 Z 하면 실행 취소가 되죠. 그런데 컨트롤 Alt Z를 누르면 설정이 안 돼 있네요. 컨트롤 Z. 컨트롤 Z가 한 번밖에 안 돼요. 지금 그냥 원래 기본 걸 하면 자,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이 키 설정을 에디트에 키보드 숏컷이 있어요. 이거를 들어가서 에디트에 리도에 컨트롤 Z가 되어 있는데 스텝 백워드에도 다른 키 버튼이 설정되어 있다면 여기다가 컨트롤 Z를 똑같이 넣어주는 거죠. 컨트롤 Z. 여기 백워드를. 그러니까 어차피 리도, 언더 리도가 이제 되돌리기 때문에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거, 스텝을. 이거 컨트롤 Alt Z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이거는 컨트롤 Z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하고 자,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Z 되죠. 그래서 이 컨트롤 Z를 누를 때마다 히스토리에 있던 그 스텝이 뒤로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컨트롤 Alt Z를 누르면 다시 앞으로 갑니다. 컨트롤 Z를 누르면 뒤로 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설정해 놓으면 드로잉 할 때 반드시 필요해요. 잘 하시는 분들은 타블렛의 버튼으로도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본 키보드에다가 타블렛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Alt 컨트롤 Z는 스텝 포워드, 컨트롤 Z는 스텝 백워드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으로 언더 리도에 컨트롤 Z가 되어 있을 텐데 그걸 여기다 옮기는 것 뿐이죠. 됐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수차례 반복을 해서도 리더를 계속해서 스텝별로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릴 것은 뭐냐면 이 강의에서 두 가지 버전의 건기 상태 이상을 만들 건데 한 가지는 전기의 상태 이상을 만들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화염의 상태 이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기의 상태 이상은 색깔을 푸른색으로 가져갈 거예요. 푸른색으로. 자, 레이아웃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퀄리티가 좋으면 좋을수록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이해도가 높겠지만 사실 드로잉 능력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퀄리티가 꼭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꼭 높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남들한테 전해져야 되는 정보가 뭐냐면 구분하자면 우리는 이펙트로서 이펙트의 퀄리티가 그리고 그 디테일이 이펙터 자신과 이펙터들이 알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1m, 2m 정도의 앞에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범위가 1m 아니면 혹은 2m다. 그리고 이
검기의 크기에 맞게 때린다. 그렇죠? 그런 거리나 범위 정보가 기획자, 프로그래머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 되기 때문에 드로잉 실력이 꼭 좋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전기 상태 이상을 이제 여기다가 만들 건데, 자, 레이어 새로 하나 만든 거에다가 확대를 좀 해서요. 한번 확대를 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검을 두르고 있는 기운이 번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서 푸른색을 선택을 하고 브러쉬의 모드를 이미시브로 바꿔주는 거예요. 발광으로. 스크린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상관없어요. 뭐 퀄리티 나빠도 상관없습니다. 지그재그로 내가 원하는 색깔과 범위를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나는 도저히 드로잉이 안 된다. 나는 이거 해봤는데 자괴감만 느낀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드로잉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드로잉에서는 번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선 라인들을 교차가 되게 그린 다음에 지우개로, 날카로운 지우개, F5 눌러서 날카로운 지우개로 부분을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워요. 부분을 날카롭게 지우는 게 핵심이죠. 날카롭게 지우는 게. 그렇죠? 날카롭게 지우고 발광되게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를 반복하는 게 팁이에요. 자, 여기서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고, 자, 드로잉의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제가 좌절감을 느끼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자, 전기의 그 형태가 이렇게 가운데를 관통하는 뭐 형태도 있을 테고, 그리고 주변에서 지직거리면서 이렇게 곁들여지는 형태가 있겠죠.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굳이 그림 그리기가 힘들다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참고를 한번 하신 다음에 번개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돼요. 네, 이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글링을 해서 나온 텍스처를 이펙트에다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펙트 텍스처에 쓰면 안 돼요. 여기서 텍스처를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텍스처에 쓸 수가 없겠죠. 그런데 라이트닝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있는데 그냥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편집을 하고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프로젝트 텍스처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미지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그렇죠? 줄여서 컨트롤 T. 자, 이런 포토샵의 대표적인 편집 신공으로 해주시면 돼요. 색깔하고 이런 거 맞춰주면 되죠. 꼭 드로잉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드로잉을 꼭 잘할 필요는 없다. 자, 여기 가져와서 스크린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건 뭐 적당히 섞어주면 될 테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적당히 섞어주면 됩니다. 좀 지우면 되겠네요. 자, 얘를 컨트롤 U를 누르면 이제 여기에 그 전체 색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 색상을 푸른 계열로 맞추고 라이트를 올리면 이게 스크린으로 에디티브로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색상을 네, 이렇게. 자,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컨트롤 J 누르고 필터에서 블러를 주면 됩니다. 가우시안 블러를 한 5 정도 주면은 발광이 되겠죠. 얘는 가우시안 블러 한 중간 정도 2.5 정도 줄게요.
점 줘서 발광이 되게 해서 이 세 개를 합치면 컨트롤 2를 누르면 컬랩스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스크린으로 해줍니다. 풀리니까. 자, 이런 형태로 하셔도 돼요. 이런 형태로 레이아웃을 하셔도 되죠. 자, 부족하다. 그러면 좀 줄기가 되는 이런 녀석들을 가져다가 좀 쓰면 되겠죠. 이제 복사, 붙여넣기. 자, 너무 크니까 줄이고 건강에 맞춰서 여기다가 좀 반대로 해볼까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쪽으로 감싸니까 얘도 하나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투명도를 보면서 하면 좀 편해요. 이렇게. 자, 포토샵 편집 기능을 기본적으로 쓰시는 능력은 다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하고 있어요. 기초적인 거. 마찬가지로 스크린 한 다음에 여기 지울 때 브러쉬가 필요하겠죠. 지울 때. 지우개를 크게 하고 여기서는 날카로운 거 말고 부드럽게 해서 좀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이런 정도로 빼주면 되겠죠? 또 좀 지워주고. 이 두 개를 좀 합쳐서 컨트롤 2 눌러서 합쳐서 컨트롤 T. 자, 여기다가 검광에 또 적합하게 좀 뻗어나가게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안에 이제 그 검 있잖아요. 검. 이 검도, 맞춰주는 거죠. 검도. 자, 여기에 올가미 툴이 있는데, 올가미 툴을, 딱 떨어지는 폴리고널 올가미 툴로 맞춘 다음에 대강 해줍니다. 이렇게 대강, 검날을,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맞춰줘서, 여기, 이 쓰던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을 잠깐 쭉 하나 새로 만들고, 그라디언트 툴을, 눌러서, 여기 있죠? 그라디언트 툴을 눌러서 이게 투명이 되게, 단색만 나오게, OK 누르고, 여기다가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조금 더 해볼까요? 드래그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스크린. 혹은, 여기 있는 게 다 이제 에디티브이기 때문에, 컬러 덧지를 해도 되고요. 라이너 덧지를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블렌드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라이너 덧지 애드가 우리가 언리얼에서 쓰는 에디티브와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컨트롤 T 눌러서 영역 풀고요. 그 다음에 같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색상도 얘도, 번개 색상이요. 번개 색상도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네. 좀 푸른 계열로 맞춰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됐죠? 좀 남아있는데, 이거 지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검의 상태를 번개가 지직거리는 형태로 만들 거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검기를 휘둘렀을 때의 그 검기의 형태 있죠? 검기의 형태는 여기다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추가로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다가 이어서 B를 눌러서 이렇게 검광을 그리는 거죠. 검광을 그리고 이렇게 궤도를 그린 다음에 얘를 B 눌러서 크게, 자, 브러쉬를 부드러운 걸 크게 하고요. 여기 보면은 어도 다이나믹이 있어요. 어도 다이나믹에서 오파시티 지터가 있는데 이거를 펜 프레셔로 합니다. 그러니까
필압으로 하고 여기 점점점점점 이렇게 좀 끊기는데 여기 브러쉬 팁 쉐이프에 가서 스페이싱을 0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래야 부드럽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필압을 세게 주고 약하게 주면 이게 필압에 따라서 두께와 농도가 옅어지는데 여기서는 자, 쉐이프에서 사이즈 지터를 필압을 풀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냥 나오게 직선을 그릴 수 있게요. 다시 컨트롤 Z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리고 여기 오파시티를 한 20 정도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 크기에 라인에 맞게 이렇게 한 번 더 하나 두 번째 할 때는 끝에서 약간 한 반절 정도 여기까지 세 번째 할 때는 여기 좀 줄여서 네 번째 할 때는 여기 다섯 번째 할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올수록 좀 밝게 하는 거죠. 밝게 여기가 제일 밝고 밑에는 어두운 거죠. 여기가 제일 밝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준 내용을 이제 편집을 하는데 지우개로 이제 날카롭게 좀 지워볼게요. 얘가 아니라 노도 아니고 날카롭게 스페이싱 줄이고 지우개 키워야겠죠. 키워서 키우는 버튼은 키보드에도 있고요. 여기 타블렛의 기능에도 있어요. 타블렛의 기능에 펜의 버튼을 누르면 사이즈를 조절을 해볼 수가 있죠. 자, 키우는 건 딱히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지울 필요 없고 여기서 좀 지우면 돼요. 여기 검광이 나오는 부분 싹 이렇게 날카롭게 그래야 검광이죠. 자, 그래야 검기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는 한번 그리고 지워야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B 다시 브러쉬로 와서 줄이고 이번에는 필압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풀어줍니다. 날카롭게 그릴 거거든요. 컨트롤 Z하고 오퍼시티는 0 숫자를 누르면 그 퍼센테이지가 표시되는데 0을 누르면 오퍼시티가 100%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끝 라인이 되는 부분 있죠. 끝 라인이 되는 부분을 많이 비벼주는 거죠. 그려볼게요. 이렇게 라인이 살아야 되니까 검기의 동선 라인이 살 수 있게 하나로 이어질 수 있게 이렇게 자 우리가 꼭 그 레이아웃을 그려서 레이아웃 값 완전 초밀도로 100% 똑같이 그 표현해 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되도록 근접할 수 있게 120%를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비벼줍니다. 여기 보면은 손가락 툴이 있어요. 스무지 툴의 크기를 요 정도 크기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벼주는 거죠. 건강을 이렇게 비벼주고 다시 이렇게 안쪽으로 좀 비벼주고 바깥쪽을 지우는 거죠. 바깥쪽을 이렇게 가져가서 지우는 거죠. 아니 그 올가미 툴로 깔끔하게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 저는 이제 드로잉으로 이렇게 해서 지우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충 지우고 난 다음에 지울 때 여기 이런 데 지울 때는 부드러운 걸로 지워야겠죠? 이렇게 티 안 나게 그쵸? 부드럽게 지운 다음에 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에 그 쉐입을 지우개를 누르고 지우개를 한 50%로 할까요? 50%로 하고 여기서 조금 이 가는 흐르는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밑에서부터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중간에도 한 번씩 그 라인이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라인이 느낄 수 있게 좀 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 좀 손가락 툴로 이렇게 비벼주면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충분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번개가 되는 내용 있죠? 번개가 되는 내용도 가져와서 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번개가 낫겠네요. 번개 같은 내용 가져온 거에서 이미지 복사 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적당한 크기로 컨트롤 시프트 I 반전시켜서 자르고 얘도 라이너 덧줄 애드티브 하면 이게 더 밝아지거든요. 그리고 스크린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좀 지워야겠어요. 그렇죠? 이번엔 좀 낮춰서 스크린으로 하고 라이튼으로 하면 좀 더 잘 보이네요. 네, 발광력이 사라지니까 스크린.